시장부터. 시장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아쉽죠. 네, 맞아요. 일단은 해외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악재가 계속 우리 시장에 짓눌렀던 부분 자체, 글로벌 시장 상승인데 네.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다 불확실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7월 달부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음.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쪽에서 또 불확실이 있었고 그죠. 그 부분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결국 이제 11월 달까지 왔고 11월 달에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시기 자체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좀 될 거다. 맞아요. 그렇게 예상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이제 11월 달부터 올해 하반기 때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의미 있는 맞아요. 국내 해외 시장 강세지만은 한 달 동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상승하지 않겠는가. 어제 시발점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일단 어제 출발 자체는 상당히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예. 실망했었을 겁니다. 거의 뭐 정강 후약으로 좀 밀려버렸고 맞아요. 또 실질적으로 어제 뭐 코스피는 상승을 했지만은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완전 쏠렸죠. 상당히 부진한 흐름에 따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제 뭐 국내 증시 코스피는 소폭 상승, 거의 뭐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였던 거고. 느낌은 거의 마이너스였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했던 것 자체가 대형주만 올랐거든요. 맞아요. 업종 지수로 보게 되면 대형주가 0.6% 올랐고 중형주라든가 소형주는 마이너스 다 있고 밀리고. 네. 하락 종목이 아마 거의 7대 3 정도로 많았고요. 거의 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 0.8%가 빠졌으니까 코스닥 시장은 약 7대 3 정도로 하락 종목이 많았거든요. 네. 그나마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아래꼴을 달면서 1000포인트를 올려놨어요. 그게 다른 점이네요. 코스피는 오히려 종가가 저점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으로 본다면 다우지수가 약했고 나스닥 시장이 강세였던 네, 건데 어제 뭐 흐름으로 본다면 코스피 플러스 나지만 그런 어떤 종가에 끝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흐름이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뭐 수급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다 매수를 했거든요. 그랬죠. 매수를 했고 특히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장 자체는 지금 철저하게 거의 뭐 7월 달부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등락이거든요. 네. 등락인데 어제가 이제 수요일이었고 목요일이었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그 선물을 거의 아침에 1.500 정도로 팔았거든요. 1시간 만에. 그렇죠. 그래서 빠졌던 건데 예. 그러면서 이제 7,500 정도로 매도기만 줄었던 거고 어제는 어떻게 됐냐? 어제는 또 반대했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선물 매수가 불과 1시간 만에 약 8,500억이 들어왔습니다. 8,000원, 9,000억. 근데 종가로 본다면 8,000억 수준이에요. 그게 똑같았다는 거죠. 이게 아침에 1시간 동안 선물 매수가 거의 집중적으로 유입되니까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30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던 건데 그 이후로 그렇죠. 초반에만 급격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물 매수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차익성 기관들 중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는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 흐름에 따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 여건 나쁘지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외국인 선물에 따른 시장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시장 전망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하고도 안 맞고. 그렇죠. 외국인 수급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수급도 뭐 예측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매매를 거기에 따라서 하거든요. 선물 국내 기관 투자가들 매매 부분 자체가 거의 다 패시브 형태의 매매거든요. 지수를 따라가는 추종하는 매매입니다. 수비적이죠. 그렇죠. 업종도 매매 자체도 기관이 사는 거 외국인이 사는 거 기관이 따라가요. 왜냐하면 패시브 펀드라는 자체가 종합주가에서 함께 가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주식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 비중이 올라가니까 그 종을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 따라가는 매매이기 때문에 시장에 방향성 없는 그런 외국인 선물 매매나 등락 과정이 어제도 전개됐고 향후에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쉽지 않네요. 시장의 내부적으로 본다면 뭐 선물 매수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강세를 보였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약간 소폭 약세를 보였던 것 자체는 두 종목인 삼성 바이오로스라든가 셀트론이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 그렇죠. 나머지 종목들이 시장을 상승을 이끌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코스닥 시장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급은 좋았는데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요즘 원전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시장 자체가 수급이 쏠림이 심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쪽이 쏠리면 한쪽은 못 가는 거거든요. 어제 거래 대금 1위가 두산중공업입니다. 약 1조 2천억이 거래됐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종목들 한선산업이라든가 일진파워라든가 중심으로 한 그쪽에서 수립이 심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관심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없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특징이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장세했고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들은 원전 관련 종목 쪽으로 집중이 좀 되다 보니까 어제 뭐 일진파워를 중심으로 그 관련 종목도 거래량이 그 20건 아래들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랬군요. 그런 어떤 흐름이 어제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적으로 따지면 코스피는 자동차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시장이 다른 것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자체는 IT하고 자동차 두 개 섹터 강세였거든요. 두 개 섹터 강세면 네. 다른 업종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냐면 두 종목이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그러니까. 근데 오늘 또 이걸 보셔야 돼요. 오늘 또 미국 시장이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강세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 당연히 또 IT가 어제 상승할 때 좀 올라가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에 보게 되면 다우지수와 S&P는 상대적으로 약세했었지만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포드라든가 GM이 4% 이상 급등했어요. 맞아, 강했죠. 그러면 오늘 또 자동차 종목들이 또 상승 시도할 겁니다. 비슷하네요, 어제는. 네, 그러면 다른 업종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소외되고. 지수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럼 자동차라든가 IT가 얼마만큼 상승하냐? 그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많이 올랐지만은 예. 우리나라와 관련된 쪽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랜드 쪽에 웨스턴 디지털은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밖에 안 올랐고, 네. 그다음에 어제 주도했던 것 자체는 미국 시장에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다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대신 장비 종목들은 강세했어요. 어플라이 머트리얼즈라든가 램 리서치라든가. 그러면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러면 오늘 또 뭐 어제 비슷한 흐름이 전개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오늘 또 자동차 IT가 시장에서 꿈틀거리면 이쪽이 지수를 이끌 거고 그럼 다른 종목들은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운 흐름. 어제와 비슷한 상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의류 업종이 어제 좀 상승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안 좋은 쪽 자체는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주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는 것도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최근에 BDI 지수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임 지수도 강세를 보여야 되는 거니까 이런 모멘텀이 약화되면 되고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 철강주는 요즘 철강수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모멘텀이 안 좋고. 네. 그다음에 건설주도 좀 안 좋습니다. 뭐 실적도 일부 종목들 부진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부동산은 정책 이슈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 가지 정부에서 뭐 대장동 게이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 상한제 실시를 추진한다든가 뭐 규제 정책인 규제 거죠? 정책이죠. 네. 이게 부동산 상한제 시하게 되면 건설업체한테 직격탄입니다. 여기다 또 대장동 이슈가 개발이익 한수제를 왜 한수 못했냐 그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현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개발이익 한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으로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규제 쪽. 예, 그렇죠. 이 민간업자한테 불리하거든요. 건설업자들한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 이슈 때문에 건설주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업종 얘기할 때 살만한 업종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 업종은 여전히 IT, 일부, 뭐 의료,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소부장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대응하기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의 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코스피 실적 피크 이슈와 함께 이 부분을 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라든가 일부 종목들 특히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신재생에너지나 게임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특히 어제 신재생에너지 종목들이 많이 하락한 이유 자체가 네. 요즘 뭐 해외 쪽에서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나쁘지가 않는데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제 뭐 네. CS인드라든가 CS 배열이라든가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어제 이제 부각된 어떤 피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간 거군요. 그렇죠. 원전 쪽이 부각되면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가 유축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어떤 반대쪽이죠. 영향이 어제 시장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그래서 어제 이제 종목 중에 특징 종목을 지금 뭐 간단히 본다 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제 카카오가 납법과대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를 좀 하면서 13만 원대를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 시장은 국영제가 쉽지 않은 쪽이니까 아무래도 갈 수 있는 것 자체는 뭐 규제 이슈에 따른 약재도 있지만은 미국 시장이 성장 주도하고 그러니까 네이버라든 카카오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런 흐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차를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 시장 강세인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아직도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지금 10월달 자동차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괜찮았어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부진하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판매 자체가 10월달에 약 20%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네. 이 산업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일각에서 이제 4월달 4분기부터 이제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피크아웃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 1분기부터 2분기 심하고 2분기 3분기 심하고 4분기 때도 3분기보다 더 심할 거다. 차량용 반도체는 시장에서는 최소한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 진행이 좀 됐고 2분기 정도 가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 부분 자체는 아니지 않겠는가. 다만 상대적으로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은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계속 육골다고 밀리고 있는 쪽이거든요. 완만한 상승 흐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얘기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해야죠. 오늘 또 5년 관련 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역적인 주목을 받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른 여타 종목들, 코스닥 시장 개별 종목들이 약간 어떤 주목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중국에서 150기 원전건설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20조 원 가까이 갔었는데 그것도 15년 동안.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업체들이 중국의 원전 시장에 참여를 못 합니다. 거의 폐쇄적 시장이거든요. 아, 자기들끼리 네, 해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원전 쪽에 최근에 이제 전력난 때문에 지금 원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원전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좀 봐요. 또 그래요. 정권 교체가 되는 뭐 그런 대통령 선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전 관련 종목들은 실적보다는 테마 이슈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과거에 우리나라가 탈원전 전에도 그때 이익이 안 났거든요. 그랬군요. 탈원전을 벗어나서 간다 한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실적이 좋아지지 않은 쪽에 여전히 단기 순이익 자체는 적자거든요. 또 네. 부채비율이 250% 가까이 되는 회사고 시가총액이 지금 13조 원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핵심이기는 한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련 종목들을 매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요소수 관련해가지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남이야기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그냥 강세를 보였고 어제 이제 효성 TNC를 한번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왜 그런가요? 이 종목이 왜냐하면 요즘 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못 간 이유 자체가 대부분 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실적이 좋은 철강이라든가 화학업종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학업종 실적 안 좋지만 펀드멘트 자체가 뛰어나니까 네. 실적 피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효성 TNC가 실적은 가장 두드러지게 좋은 회사인데 실적 피크아웃이 때문에 주가 빠진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한 7% 가까이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지금 실적 피크아웃 이슈에도 불구하고 뭐 스판덱스니까 올해 내년도도 그래도 1조 원 정도 이익이 넘어가거든요. 내년도 실적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PR이 4배, 5배 되는 수준이니까. 여전히.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거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싸다. 그래서 네. 이게 이런 종목들이 가야지 코스피 시장에 실적 피크아웃 시대를 못 갔던 철강이라든가 일부 화학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추가적인 반등 여부를 효성 TNC를 좀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뭐 이제 요즘 이제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이것도 이제 미국 시장의 성장률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코프로 BM이라든가 LNF라든가 그다음에 음극재 쪽에 대주 신소재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강세 보였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코프로 BM이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네. 좋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지난번 조정받을 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차전 소재 관련 종목들은 올해 최근에 고점은 넘기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밸류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긴 흐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존이 요즘 골프 지금 신고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코로나 국면 쪽에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쪽이 제가 보기에는 골프 대중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골프존이고. 그다음에 소비의 양극화, 핸드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부분이 이게 관련 부분도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신고가가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IT 쪽에 코리아 서킷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특징주 접근할 때 얘기했던 것 자체가 네. 패키징 기판 사업 자체가 호황이거든요. 지금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심텍이라든가 이쪽이거든요. 이쪽이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IT 부진 쪽에서 추세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특징은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과 원전 관련 종목 중심의 제한적인 종목 장세에 딱 요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자체가 이제 뭐 대형주 중심으로 좀 거의 좀 움직였었고, 그리고 종목별로도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종목 선택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금요일장 어제랑도 좀 비슷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됩니까? 어제는 뭐 전강 후약이었는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유축 때문에 아침에 뭐 원래 사지 않을 거거든요. 약간 그렇다고 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큰데 네네.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을 좀 10월 달에 좋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전략 후강으로 좀 끝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12월 달 시장이 안 열리면 올해 시장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12월 달에는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네. 코스닥 시장에 어떤 대주주 등재 명분을 꺼리는 물량도 나오고 그것도 수급이 있죠. 안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시장이 마지막 나온다 한다는 11월 달 시장이다. 그래서 마지막 11월 말 정도까지는 상승하고 만약 상승이 나온다 한다면 12월 달에 약 중순 정도까지 조정 이후고 그다음에 내년도 시장을 겨냥해서 선침해가 들어오면서 12월 하순부터 장세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끝날 거다. 저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시장이 상당히 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국내 증시가 여러 가지 뭐 수급적인 부담 부분도 있지만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뭐 미국 증시도 지금 여전히 신고가지 않습니까? 랠리인데 우리 시장도 그래도 디커플링 일정 부분을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미국 시장을 흘러본다도 우리 코스피 시장은 최소한 3,250 내지 3,300 정도까지 가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밑에 있네요. 너무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주가가 수급적인 이슈에는 뭐 악재가 없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1차적인 코스피 지수의 목표치는 3,050을 돌파해야 됩니다. 당장 뭐 3,000포인트 안착이 중요하겠지만은 그렇죠. 3,050을 좀 돌파해야 될 것 같고 3,100포인트 정도까지는 최소한 반등 목표를 염두에 두시고 3,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주식을 적극 비중 늘리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수의 방향은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오늘 자동차,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흐름인데, 근데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테이퍼링 언급 이후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가 어제 또 달러가 상당히 크게 좀 반등했습니다. 0.5% 반등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는데 네. 오늘도 환율이 지금 별로 그렇게 우호적일 것 같지 않거든요. 외국인들 들어오기 좀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도 현물은 안 사고 또 선물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현물은 안 산다는 거죠. 네네. 그럼 제한적인 수급입니다. 그런 국내 쪽에서는 대응 전략은 뻔해요. 그래서 코스피는 업종 순환매다. 상대적으로 뭐 IT라든가 자동차가 부각하겠지만은 따라서는 쉽지 않는 쪽, 오히려 조정이 받는 쪽에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 중소형 종목들은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라고 했으니까 일부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 플러스 이슈 중심의 원전이라든가 뭐 요소수 관련이라든가 그런 네. 종목들 중심의 종목 장세다 봐야 될 것 같고, 관심은 IT고 그다음에 의류 쪽에 좀 코스피 쪽에 관심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IT 소부장 장비,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추경 매수보다는 그다음 미디어 콘텐츠 원전 관련 종목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적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어느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보세요? 예, 일단은 올해 이제 FOMC 이벤트가 가장 끝났고 그 시장의 관심은 이제 미국 기업도 실적 정점 지났지 않습니까? 뭐 봐야 돼요? 예, 그럼 이제 관심이 이게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연말 소비 시즌입니다. 쇼핑 시즌입니다. 그렇죠. 시장의 관심이 이제는 주말에 있을 발표된 고용 지표는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예. 소비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항상 그 산타랠리에 이제 얘기가 나온 자체가 연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뭐 사이버 먼데이 맞아요. 그 시점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시장 관심 자체가 당연히 그쪽이 쏠리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사실. 예.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제 이슈 자체는 미 연말 쇼핑 시즌에 거는 기대와 관련해 가지고 의류 업종에 특히 이제 OEM 의류 업종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런 쪽인데요. 네. 올해 그 시장의 CNN 보도에 따르면 올해 역대 연말 쇼핑 중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비싼 성탄절 연휴가 될 거다. 그 이유 자체는 가격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네. 비싸더라도 물건을 사겠다는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반영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갑이 쉽게 열린다. 예, 그렇죠. 예. 지금 미국의 소비가 관련된 어떤 심리 지표를 대표했으니까 제가 어제 발표된 미국의 ISM 서비스 지표가 66.1로 나왔습니다. 네. 사상 최대치입니다. 소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현재 소비자 심리 지표가 지금 107입니다. 100 이상이면 좋은 거죠. 그렇죠. 100 이상이니까 네. 소비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11월 달, 12월 달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8%에서 10.5% 대충 세계 보면 3% 5% 이상 증가되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는 8.5에서 10.5% 증가될 거란 전망이거든요. 세네요. 이게 미국이 알다시피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특히 이제 소비 시즌에 대부분 실적이 많이 결정이 좀 됩니다. 네. 예. 뭐 최근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최근 주가 장세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다른 뭐 이슈도 있지만은 탄소 중립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은 그러면 미국의 소비가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게 뭐냐 소비 시즌에 보니까 의류 자파 쪽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아동 뭐 장난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전자제품 쪽이거든요. 전자제품. TV나 이런 거. 그럼 국내 쪽과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의 어떤 쪽이냐? 왜? 쪽은 그렇다 IT 쪽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그쪽 4천 넘는 거, 3천 그건 4천 아니죠. 넘는 겁니다. 예. 가장 관심은 OEM 의류 쪽입니다. OEM 의류 쪽이죠. 거기에서 그러면 의류 기업들 실적 좀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FNF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장 끝나고. 아마 FNF 오늘 주가 급등할 것 같은데. 잘 나왔나 보고. 예, 실적이 대박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가이던스가 770원인데 950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실적 발표된 회사 코엘 패션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현재 발표된 기업입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JS 코퍼레이션이 실적 발표했는데 이것도 시장 예상치 상향 실적이 나왔고요. 나머지 이제 뭐 힐다홀딩스라 영업이라든가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샘도 전망치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적이 이제 제가 이 시장을 얘기할 때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주 쪽은 의류다, 펀드멘다. 근데 다른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도 못 가거든요. 네. 뭐 면세점의 호텔 신라라든가 여행사들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하나투어라다 정도 어제 급락했습니다. 아, 근데 의료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주를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죠. 근데 실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위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의료협정 자체는 작년도도 좋고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이 펀드멘탈 자체도 주가가 대체적으로 뭐 FNF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 성장 워낙 가파른 주식이기 때문에 PER 기준에서 10배 되는 미만 쪽인데 그중에서 관심은 OEM 의류 쪽이지 않습니까? OEM 의류 기업이 어떤 회사냐면 대표적인 회사가 영업미역하고 그렇죠? 영업미역하고 한세시럽하고 JS 코퍼레이션입니다. 미국 쪽에 OEM으로 나갈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그거 그냥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인 그렇죠. 거죠. OEM, 예. 주문자 부착 상품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맨 아래쪽에 그 JS 코퍼레이션을 관심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S 코퍼레이션. 그럼 어떤 의류를 좀 다루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본래 핸드백 회사였습니다. 핸드백 회사였는데 네. 이게 이 회사가 이제 의류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은데 이게 회사가 핸드백이 요즘 뭐 명품 쪽에 관심 있으면 아시겠지만은 요즘 뭐 비싸요. LMS, 구찌, 샤넬 네. 백화점에 없어서 못 팝니다. 맨날 없어서 못 팔고 구경하기조차도 예약으로 가야 될 정도로. 아, 그래요?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맞아요. 그다음에 요즘 소비를 또 주도하고 있는 쪽이 젊은 층인데 젊은 층은 좀 약간 중저가 쪽에 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가방 네. 용품이 불걸 그러니까 명품 기준으로 100만 원이 중저가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회사가 미국의 인기 브랜드가 1위가 어디냐면 마이클 코어스입니다. 아, 이쪽에 그렇구나. 이 회사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3위에 코치페이드인가요? 3위와 4위 쪽에 미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가 우리나라는 샤넬이라든가 구찌라든가 베이비똥, 베이비똥이지만은 이런 거. 네. 미국에서는 마이클 코어스 쪽인데 아, 그렇구나. 이쪽에 회사 1위와 3위, 4위 쪽에 핸드볼을 공급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회사가 실적이 크게 성장한 이유 자체가 작년도 8월 달에 약진통상이라는 회사를 2019년도 매출액이 5천억짜리인데 영업이 150억 정도 된 회사를 590억 주고 있습니다. 싸게 샀네요. 현금은 140억 정도 나머지 채무까지 해가지고 593억에 인수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코로나 국면이니까 싸게 판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싸게 근데, 인수했는데 예. 그 회사가 대박 났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미국의 OEM, 미국의 대표적인 의류 회사인 자백 공급한 자입이라든가 갭. 갭이죠. 아, 갭이라든가 또 공급한 회사인데 이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 회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요. 네.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의류 쪽에 영업이익이 작년 매출 대비해서 34% 증가했고, 그 다음에 네. 핸드백은 55% 증가했고, 누계로 따지면 합계로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190%,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작년 2분기 대비해서 2분기도 실적이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2분기에 때도 크게 성장을 249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연간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가 지금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600억입니다. 작년도 79억인데. 그렇군요. 79억인데 올해 작년도 당기 수익이 24억인데 올해는 410억 정도 날 정도로 실적이 크게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회사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도 가게 되면 거의 한세실업이라든가 시가총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 그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JS 코퍼레이션 가격 네, 전략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에 주가가 좀 올라갔다 쉬었습니다. 네. 주가가 지금 25,000원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쪽인데 기간 조정인데 충분히 기간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거든요.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적정 가격 내년도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42,000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 36,000원도 목표 주가를 보시고 손절 가격 매수 가격이 10% 정도 해당되는 22,5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JS 코퍼레이션 미국에서 1, 2, 3위, 4위 하는 그런 OEM 업체 쪽에다가 좀 물건을 넣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 운영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미스터 진단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동기 전문가 그리고 박준현 운영육통을 나오시네요.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연락처 보내주시고요. 022128-3388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투자하십시오.